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 재판 결과 보면서 하나 나왔거든요. 처음에 김문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진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그 대장동이었나요? 이렇게 하나씩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씩 좀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이 사건 잘 알고 계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김문기 관련된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고법에서 결정이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우리가 여러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 김문기 씨가 본인의 따님한테 보낸 그런 영상도 봤잖아요. 네. 오늘 시장님하고 그 골프 쳤어. 그리고 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진도 보냈고 그다음에 거기서 같이 골프도 쳤잖아요. 근데 그 골프 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잘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을 잘 못 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프 치면서 역주행을 해서 골프를 치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항의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주행은 야 우리 원래는 14홀, 15홀, 16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순서대로 가야죠. 야 우리 거꾸로 여기 쳤으니까 뒤로 가서 좀 더 치자. 그거 정말 똥매너. 한국에서는 그렇죠. 전혀 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근데 남의 나라 뉴질랜드에 가고 호주에 가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조금 비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저는 변호사 출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조금 야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같이 카트를 이거 운전했을 거 아닙니까 김문기 씨가. 네. 그럼 시장님 저희가 한번 뒤에 가서 오늘 모험 한번 해보시죠. 즐겁게 골프 한번 쳐보시죠. 그래 장씨 잘해 좋아 말해 가자. 거꾸로 가서 그런 관계로 거꾸로 골프까지 쳐가면서 나중에는 그쪽에서 뒤에 있는 외국인이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사람을 나는 몰라 기억이 안 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저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예를 들면 중학교 시절이라도 내가 지금 입학했던 날의 기억이라든가 졸업했던 날의 기억이라든가 내가 아주 친한 친구한테 싸워서 절교를 한 날이라든가 이거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골프장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같이 골프 치면서 아시다시피 내가 시장이야. 근데 딱 골프 치면 옆에서 밑에 부하직원은 나이샷 막 이러면서 그렇죠. 시장님 공 저기 있습니다. 막 쫓아다니면서 시중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으로서는 쟤 누구지? 이거 모른다는 게 그쵸. 정말 기본으로 김문기를 몰랐다. 근데 법원에서 그걸 교유 행위인데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그래요? 변호사님도 이해 안 말씀드리면 가요? 예, 저도 그 문제 골프 사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도 이해가 안 가요. 조작이란 것은 왜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없는 것을 있다고 어떻게 만든다거나 이게 원래 조작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진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걸 제시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제시했을 때 확대를 해서 제시를 하면서 옆에 단체 사진도 같이 거죠. 제시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원본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문제이며 그렇죠. 이걸 제시할 때도 이 부분만 여기서 이 세 사람이 골프를 같이 쳤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한 거예요. 옆에 예를 들어서 원본 사진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했으면 그래요 뭐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본 사진 옆에 단체 사진 놔두고 그 옆에 여기서 확대를 해서 여기 그냥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여러 명이 있는 그래서 제시를 한 것인데 네. 그걸 가지고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많은 분들 다 그렇죠. 그러세요. 지금 네. 이게 확대가 왜 그냥 조직이냐, 그냥 조작이냐. 편집일 수는 있죠. 그렇죠. 확대해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아주 예를 들어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있는 한 50, 60명이 같이 찍는 단체 사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부분만 좀 확대를 해가지고 따로 화면을 비춰주면 그게 조작인가요? 이제 조작 방송이 되는 거네. 앞으로 뉴스가 그러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조작이라면 그 두 개를 사진을 합성을 하든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든가 아니 뭐 한 면만 잘랐다던가. 네, 그렇다든가 그렇죠. 네. 그러면 조작이죠. 예를 들면 어느 장면에 어떤 사람이 사실은 있었어 거기에. 근데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잘라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 사진입니다. 라고 제시를 했다면 그건 조작이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를
그렇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 야, 근데 어떻게 이걸 조작이야, 아니 그리고 그죠? 이게 오늘 재판에서 이 내용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했거든요. 네. 아, 교묘하게 이걸 대법원에서도 바꾸기 힘들게 조금 한 것은 있어요. 보니까 하나는 공소권 남용이다. 피고인 측에서 이재명 측에서 주장하는 게 공소권 남용이라는 부분하고 하나는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분이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위반으로 처리돼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둘 다 배척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당초에 백현동 부분이 무죄가 되려면 증언 및 감정에 의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가면 그 무죄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만약에 백현동 부분 관련해서 국회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라고 해버리면 대법원 갔었을 때 이걸 바꿔주면 그만이거든요. 대법원에서 야 그거 법률 적용 대상 아니야. 이래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억지 해석했다 저는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판결문을 아니 그런 경우는 대법원에 가서 네. 이것은 법리의 오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용을 바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가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래요? 때는. 예, 원래 항소심 결과가 원체 잘 안 바뀌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리적 우리가 그 법원에서 보면 안 바뀌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뭐 다들 똑같이 느끼시겠죠. 뭐 저만 느끼겠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가.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거. 아니, 위증교사 이후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건 이거 아직은 뭐 제가 원본 판결문을 아직 입수를 못해서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진짜 이건 딱 결론을 딱 정해놓고 무죄로 정해놓고 거기에 꽤 맞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진짜 동의. 네. 사진을 그런 답은 정해놨어요. 사진을 4명만 있는 사진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조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 안 아까 돼요. 말씀드린 대로 네. 실질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5명은 빼고 네. 4명만이 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래서 잘라냈다. 그러면 그건 조작이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그냥 같이 골프 친 사람 네. 중에서 얘 얼굴을 크게 보여줘야지. 네. 봐, 이재명 바로 뒤에 이 사람 있잖아. 네. 여기 있잖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한쪽을 키워서 한 건데 그걸 조작이다 그런다? 아까 어떤 도대체 분이 이 조작의 개념이 뭔지 얼마 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왜? 그 위증교사 위증교사 판결하면서 위증교사는 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 그러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주 법원에 변호사들한테 아주 그 많은 소스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무죄가. 위증교사도 앞으로는 어떤 유력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 무대 부하 직원한테 증언시키면서 사실대로만 얘기해줘. 정말 그렇죠.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야 근데 내가 그 사실은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런 자료가 있어. 잘 기억 안 나지? 이 자료 봐. 읽어봐봐. 그렇죠. 야 이거 사실인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하면 이 사람 이제 위증교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사법계 한 획을 긋고 있어. 한 획을. 오늘도 이래버리면 앞으로 어떤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어. 근데 국가기관에서 그때 조금 이거 열심히 하라고 협박하시던데 협박해서 제가 한 거예요. 허가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라고 네. 하면 이제 다 면죄부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아주 뭔가 그래서 좀 솔직히 해결 잘 그었어, 해결. 이해는 안 됩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재판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고 싶고 저는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좀 진짜 제가 근데 이 오늘 판결 전에 네. 며칠 전부터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서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니까.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던 어떤 인사가 판단을 하기로는 이 재판부가 주심 재판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최은정 재판관뿐만 아니라 네. 나머지 2명의 재판진도 굉장히 좀 정치적이다. 정치적이고 약간 좌파적인 성향이더라. 본인이 느꼈을 때 이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사건에서 그래서 조금 그런 얘기가 저도 기자분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쎄하셨구나. 쎄했어요. 원래 그리고 약간 진보 진영의 본인이 진보적이라 생각하시는 분 중에 경상도 분들이 계세요. 네. 경상도에 계시는 진보 인사들이 더 강성입니다.
호남이나 서울보다 수도권보다 그래? 훨씬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경상도 출신의 어떤 그 당직자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의원들도 많고, 근데 굉장히 강성인 분들이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오히려 그냥 그 지역에서는 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굳은 심지를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은정 판사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심을.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와 네. 관련해서 페북에다가 글을 네. 올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동훈 대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감독님 감독님. 준비되시면 좀 띄워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조금만 네.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네. 그 한동훈 대표의 페북이 올라오기 전까지. 네, 좀 한동훈 말씀을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 예.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까 예, 저희가 그렇죠. 그 내용도 올라왔네요, 한번 지금. 올려봐 예. 드리도록 바로 되나요?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읽어드리고 있을게요. 읽어보시죠. 쭉 이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방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요. 요거 저희가 자료화면 곧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 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는 거짓말 제목이에요. 면허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서울고법 형사 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입니다. 그렇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속 시원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속은 시원하네요. 지금 말대로라면 도대체 허위사실 공표죄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법원이 그냥 내 의견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안다 모른다 얘기했던 거는 난 그냥 교유 행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불과해. 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내가 협박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은 내 의견 표시에 불과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도대체가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모르나요?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협박을 받은 것은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나에게 대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상대방이 나를 고통스럽게 강요할 때 이걸 우리가 협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 국토부가 우리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그냥 의견 표시래. 그리고 거기 있는 어떻게 하죠? 공무원들도 전부 다 네. 우리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언제 협박을 했습니까? 그냥 원래대로 절차에 따른 공문을 보낸 건데 거기 어떤 표현이 협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다들 야 이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의견의 표시래요. 그러면 진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정치인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거짓말 면허증 그러니까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이 법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누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죄가 안 되는 거면 이재명 대표 다음 선거 나오면 나를 거기다 출마시켜줘라. 그럼 내가 온갖 얘기 다 하고 그냥 죄 없으니까 사라져 줄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어떻게 처벌하죠? 저 이제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받으신 분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 그러겠네. 네, 그러겠네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맞아요. 거짓말한 사람들 좀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많죠. 지금 일단 당장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맞네요. 네. 3천만 원을 배상해야 2심에서 판결을 받고 그러니까요. 항소를 안 해서 네. 그냥 돈 갚았어요. 맞아요. 냈고. 벌금 그다음에 양문석 씨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허위사실 그다음에 공표인데. 최욱 씨도 그렇게 돼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 벌금형을 받고 네. 처벌을 받고 네.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왜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네. 그게 의견이다? 그리고 협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인이면 비법률가이면 네. 내가 압박과 협박을 헷갈릴 수도 있다고 저는 범위입니다. 뭐 그렇게 본인이 느꼈으니까 강한 압박을 협박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분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협박이라는 단어의 뜻과 압박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을까요? 이거 의도된 발언이에요. 그리고 이걸 그냥 단순하게 쓴 게 아니라 사전에 다
그러니까 어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대선 주자였어요. 네. 경기도 국감에 일부러 간 겁니다. 왜 내가 그거 어떻게 잘하냐? 그 당시에 제가 일정팀에 있었어요. 아, 그렇지. 일정팀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내부 선거팀에 내부 일정팀이라는 것은 그때 그 이재명 경선 일정팀에 있었죠. 대표 일정 경선 그때 있었죠. 경선 일정팀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다들 가지 말아라. 안 가는 게 좋다. 왜냐면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러 간 거예요. 아니 나는 본인이 왜 나는 경기도지사로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것을 어떤 그 선거의 전략으로 삼았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해명을 할 거야. 해명하겠다.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질문을 한 것도 당시에 7인에 속한 문진석 의원이에요. 소위 친명계에 속하는 원조 친명계. 문진석 의원이 일부러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기억나는데 네. 판넬라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럼요. 미리 다 의도성을 가지고 갖고 온 거야. 내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갖고 그렇죠. 온 거예요. 맞아. 아니 그래서 1심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짚었잖아요. 우연한 발언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때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로 매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때는 우연하였단 말. 권순일 대법관이 그 우연히 질문 받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한 건데 그건 봐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것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라네. 이분도 아니라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야 판넬 준비해 가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만 준비해 간 것도 아니고 당시에 많이 준비를 해갔단 말이에요. 그 사진도 검찰에서 제출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이거 이건 준비해서 한 발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아니 그게 단순한 의견의 표시라면 그렇게 예를 들어 뭐 얘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견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대선 주자로서 대선에 나가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판넬을 가져가서 그리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저도 그날 그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야 이거 진짜로 국토부에서 저렇게 무리하게 푸시 그러니까 밀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저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국민들이 더구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중도적이거나 약간의 지지 성향이 있던 사람들은 야 그러면 그렇지 야 이재명 대표 진짜 이재명 후보 진짜 억울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미치죠. 그럼요. 아니 저 고등법원 판사들은 투표 안 해요? 근데 좀 무슨 얘기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네. 약간 뭐 한번 전부 다 판결문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1심 판결문을 거의 해부를 해가지고 다 반박을 했어요. 마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양 고등법원 재판부가 저는 그렇게 내용을 전부 다 해부를 해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길게 걸렸어요. 시간이 거의 1시간만 걸렸어요. 네, 3시간 넘었는데도 안 나오고. 뭐 대법원에서 전 신속한 판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조기 대선이 뭐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거 대법도 지연시킬까요?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여기에는 칼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 칼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뭐 3개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된다. 지금 이제 아까 한동훈 대표가 이거 거짓말 면허증 준 거 아니냐. 네, 면허증 준 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법원이 판결을 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인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서도 글쎄 뭐 제가 그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대법원에서도 야 저거 저 판결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정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그 대법원에서 이거 빨리 가져가서 70 저게 합의체로 갈 것 같은데. 전원합의체로 가요? 왜냐면 이게 3인 소위원회에서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일반 사건 같은 경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항소 기각해야 될 사건이다. 그러면 거기서 항소 기각을 그러니까 그 소송 그 기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열리질 않아요. 그냥 대법원 판결로서 결정으로서 이제 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마 3인 소위에서 이것은 판단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럼 전원 합의체로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나요?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 그래요? 73일 정도 걸렸다고 하잖아요. 네, 네, 73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은 어떻게든 3개월 내라고 했지 꼭 3개월 채우란 게 아니거든요.